7월 7일, 7월 8일은 삼성전자가 문제더니 오늘은 하이닉스가 문제죠. 3전 멱살 잡고 그냥 코스피랑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뭐 코스피 마이너스 9%, SK 하이닉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15%, 하한가의 절반이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1%. 자, 이렇게 되면은 엄청 두렵습니다. 왜냐? 내 평단이 깨졌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 평단이 깨져서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이럴 때 뭐가 일어나냐? 투매가 일어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런 하락이 대세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정점의 기대가 명분성 조정을 만나서 4개의 시장이 동시에 매도를 때린 날이다. 너무 아쉬운 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어느 정도는 미약했지만은 조금씩 바닥의 신호들이 조금은 나왔었는데 그냥 쌍바닥 깨버리고 3종 바닥을 보러 지지선의 층위가 얇았는데 그걸 그냥 인정사정 없이 깨고 내려갔죠. 거기다가 레버리지로 변동성이 증폭되니까 그냥 뭐 폭발해 버렸어요, 그냥.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 수출이랑 이익률, 장기 공급 계약은 멀쩡하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2번 실패하고 저점을 뚫었으니까 하락 추세가 우인 국면이었죠. 자, 누가 주도했냐? 입체적으로 봐야겠죠. 외국인 현물, 지수 선물, 주식 선물, 옵션 4개 시장에서 동시에 하락을 주도했죠.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그쵸, 뭐 ETF 장기 자금이죠. 이게 방아쇠를 당기면서 레버리지 ETF가 지금 리밸런싱 해야 돼요. 장 끝나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모든 거는 SK 하이닉스 실적 하향이 그 명분이었다. 중요한 건 단일 범인이 아니라 연결된 몸 전체가 하락으로 정렬을 한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지나?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심도가 얇다 그랬죠. 거기다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지금. 하필이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오버슈팅이 가능하죠. 다만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이 멀쩡하고 수출이 역대급이기 때문에 이 하락은 구조적인 투매의 성격이 강하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정말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겠죠. 야수의 심장이라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공포가 와야 됩니다. 지금 저 공포의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은 예단하지 말되 과매도 영역이라는 건 기억을 하자. 자, 그렇다면 하필 왜 오늘 이 4개가 구조적인 문제들이 동시에 오늘 터졌냐? 오늘 아침에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죠. 오늘 여의도를 돌아다니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하지만 당연히 본인들이 하셔야 될 업무를 하신 거다. SK 하이닉스 이분이 영업이익을 60조 4천억으로 시장 기대치인 65조보다 8% 낮게 봤죠.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8% 9% 빠졌나. 그리고 26년, 27년 추정치도 각각 9%에서 11% 낮췄고 이 보고서 직후에 그냥 SK 하이닉스가 빠바방. 그런데 여기서 뻔한 해석에 멈추면 안 되겠죠. 실적 전망을 낮췄으니까 떨어진다. 보고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의견들. 자, 실적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애널리스트 분이 명확히 말했죠. 이건 실적 우려가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 우리 마이크론 이야기할 때 봤잖아요. 이거를 반영한 가격의 정상화다. 가격의 현실화. SK 하이닉스가 HBM 비중이 높은데 HBM은 장기 계약으로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죠. 그래서 범용 디램 값이 폭등해도 즉각 반영이 안 됩니다.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시장이 너무 높이 잡았던 기대를 현실에 맞췄다. 숫자를 보면 정말 경이로운 게 2분기 영업이익률이 75% 역대 최고죠. 앞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3분기가 75%, 4분기에도 76% 계속 올라요. 영업이익도 60조, 69조, 78조.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게 오늘 그렇게 빠질 이유인가?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마이너스 15% 폭락? 그쵸. 우리가 지난번 영상 때,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너무 잘 벌어서 무너진다. 이 논리와 똑같은 구조예요. 기대가 하늘까지 올라가 있으면은 거기서 조금만 못 미쳐도 그냥 뭐 폭락해버린다. 우리네 인생과 똑같죠. 누군가 성공을 해서 정점에 올라가면은 그 위에서 바로 날아가는 거는 한순간이다. 하지만 위로 좀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그것도 느끼죠. 일단 그래서 기대가 하늘까지 올라가 있으면은 그리고 게다가 바로 3일 전이 SK 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으로 뭐 축제 축배 분위기였죠. 오늘 거기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두려울 거예요. 아니 본전에서 그렇게 빠졌어? 거기도 지금 긴장 이빠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정점에서 그냥 뭐 컨센 8% 하회 보고서 나오니까 차익 실현에 완벽한 명분이 됐다. 기대가 정점일 때 명분이 나왔고 연결된 그 몸 전체가 그걸 증폭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반도체 악재인데 왜 유독 한국이 심하게 그중에서도 삼전 닉스가 가장 크게 빠졌나? 그쵸? 증폭기 2개 때문에. 자, 아까 올라간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 시장을 때리는데도 삼전 닉스 레버리지를 상패를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를 담은 컨텐츠가 올라갔죠. 볼만 하니까 그것도 골라서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여튼 그래서 삼전 닉스가 코스피 시총의 절반이 넘죠. 이 둘이 흔들리면은 지수가 통째로 흔들린다. 여기에 삼전 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게 얹혀 있으면은 하락하는 날에는 기계적으로 더 팔아야 돼요. 낙폭을 자동으로 2배로 더 키운다. 그리고 이 ETF가 종가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하죠. 자, 오늘 봤죠? 원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3%였는데 하이닉스가 리밸런싱을 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15%까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종가에 집중되면은 이게 종가로 갈수록 그냥 계속 무너진다. 이게 이제 패시브 레버리지의 종가 리밸런싱이 자, 세력의 음모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결과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이닉스 고유의 문제도 있죠. 3일 전 ADR로 가장 높이 띄워진 게 하이닉스다 보니까 되돌림도 또 컸죠.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괴로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거 언제 사나? 좀 떨어졌을 때 샀을 때 올라가면 이제 행복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하지만 실적이 무너진 게 아니라 기대가 조정된 거다. 이익률 75%는 계속 상승 전망이에요. 공포에 던지는 거는 지금 이제 공포 초입입니다. 여기서 던지는 거는 펀더멘털이 아니라 심리해지는 거다. 다만 무조건 홀드가 아니에요. 레버리지 비중으로 산 포지션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 얇은 침도 급락에서 이 레버리지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자는 서두르면 안 돼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때 조금씩 나왔던 얇았지만은 미약하게 남은 반등 신호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파생까지 포함한 입시적인 신호를 기다려야 돼요. 즉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 먼저 방향을 트는 걸 봐야 된다. 1번이 외국인 지수 선물이 매수를 전환 플러스 풋옵션을 매도한다든가 손이 먼저 움직이는 신호죠. 7월 8일이 이랬어요. 물론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또 떨어지긴 했지만은 단기 신호로 볼 만한 거죠.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선물은 몸통이죠. 실제 주식이 오가는 진짜 시장이에요. 선물은 그 몸통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이죠. 왜 손이 먼저 움직이냐? 선물인 레버리지가 크죠. 적은 돈으로 크게 베팅할 수 있고 사고 팔기가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을 줄이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무거운 몸통인 혐오로 움직이기 전에 날렵한 손, 선물부터 먼저 손을 뻗습니다. 옵션은 그 방향을 확정하는 신경이죠. 콜을 사면 오른다에 건다. 풋을 사면 내린다에 건다. 그리고 이 손과 몸통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힘줄이 있죠. 그게 바로 차익거래. 차익거래가 선물과 현물이 원래 일정한 가격 차이를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급락할 때 선물이 먼저 더 빨리 빠지죠. 그럼 순간적으로 선물이 현물보다 싸지는 상태가 돼요. 이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하죠. 선물이 싸네. 싼 선물 사고 비싼 현물을 팔자. 이 현물을 판다가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그 프로그램 매도로 시장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시장이 어느 한 방향으로 갔을 때에는 굉장히 유용한 단기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게 최근 6번 중 5번은 전날 선물 방향이 다음날 현물 방향을 어느 정도 예고를 했죠. 특히 7월 7일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트니까 7월 8일 같은 경우는 현물이 매수로 따라왔고 그게 당시 반등의 시작이었죠. 반대로 7월 10일 선물이 매도로 돌아서니까 오늘 7월 13일 현물이 다행히 마이너스 2.6조 됐다가 지금 한 마이너스 2조 정도. 하지만 매도 금액도 솔직히 과거 한두 달 전에 주고 장상 팔아 제꼈을 때 이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마이너스 6조, 7조, 8조 솔직히 오늘 이 정도는 껌값이다. 껌값.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 매도 금액이. 즉,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단기적으로 실용적이게 써먹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현물, 선물, 옵션, 프로그램 이게 하나의 몸에 붙은 팔 다리였고 손이었던 선물이 먼저 움직였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그 힘줄인 차익거래가 당겨지고 몸통인 현물이 따라와서 무너지고 레버리지가 그 낙폭을 종가의 2배로 키웠죠. 오늘 하이닉스 마이너스 15%, 코스피 마이너스 8에서 9%는 그 연결된 몸 전체가 아래로 정렬한 결과였고 SK 하이닉스 실적 뉴스가 하나의 트리거였다. 다만 이 실적 하향 뉴스는 보고서는 악화가 아니라 기대치의 현실화예요. 이익률 75%랑 수출 플러스 200% 정도는 즉 펀더멘탈은 멀쩡하다. 즉 이런 폭락은 조작이 아니라 레버리지, 차익거래, 패시브가 만드는 구조적인 연쇄 반응인 거죠. 단기 하락 추세는 위인데 과매도 영역이다 지금. 즉 우리가 떨어진다고 공포스럽고 내 평단이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고 팔고 싶거나 손절하고 싶거나 그렇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머리가 띵해지는 대신에 이 구조를 이해하고 분할 매수 또는 내 마음을 편하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펀더멘탈의 명분이 있어서 훼손된 건 없다. 그리고 연이은 쿠키 영상으로 금일 또는 명일 업로드 되겠지만은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같은 H인 하이닉스는 우리가 오늘 영상에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살짝 봤죠. 다만 이 반대편에 있는 H 오늘 같은 날에 훨씬 더 강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이 HLB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같은 시장의 연결고리 안에서 서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와 HLB. 자, 이 HLB가 만든 약이 효과가 좋아요. 세계적인 학회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FDA 승인까지 딱 마지막 문 하나 남았죠.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야 정상인데 그런데 과거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보유자들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리고 최근 이틀 만에 이거 뭐 반토막도 아니에요. 이틀 연속 하한가. 이상하죠? 약은 좋은데 마지막 문 하나 남았는데 왜 무너지냐 계속.